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 이 채널의 소개와 방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과 비용, 그리고 자산과 부채, 그 중에 수입과 비용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 나눠볼게요. 자, 수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월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개인, 국가, 단체 따위가 합법적으로 얻어들이는 일정액의 금액이라 하네요. 월별로 따졌을 때 월급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입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개만 봤을 때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주는 은행 이자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을 샀을 때 얻는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집이나 상가를 구매 후 얻는 렌트비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쓰고 주는 캐시백도 수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출은 뭘까요? 네이버 사전에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생활비죠. 지출에는 크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렌트나 유틸리티, 자동차 할부금, 기부금, 보험비 등등 그런 게 고정 지출이 되겠고, 변동 지출은 우리가 그로서리 가서 장을 보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차에 가스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여가 생활 등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단어에 대한 정의와 각 항목당 어떤 것이 있는지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케이스를 몇 개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체킹 어카운트 밸런스가 현재 10,000불이 있고,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고 한 달 인컴이 3,000불이고 한 달에 비용을 2,000불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조건을 붙이자면은 이분은 돈을 쓸 때 캐시를 쓰거나 아니면은 데비카드만 쓴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쓰고 남은 돈은 무조건 체킹 어카운트에 둔다는 조건을 가지고 케이스 1을 볼게요. 예를 들어 이분이 10월 1일에 10,000불이란 밸런스가 있다면은 10월 31일에는 그 밸런스가 11,000불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분은 10월 동안 3,000불을 벌고 2,000불을 썼기 때문에 10월 말에는 11,000불이 되고, 아마도 이렇게 패턴이 된다면은 11월 말에는 12,000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케이스 1은 이제 심플한 예를 들었는데, 다음 케이스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케이스 2입니다. 자, 케이스 2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10,000불의 밸런스가 있고 3,000불 한 달 월급이 있고 2,000불 한 달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과 다르게 이 케이스 2에 있는 B라는 사람은 10,000불 중에서 단 1,000불만 체킹 어카운트 밸런스에 넣고요. 나머지 9,000불 중에서 5,000불을 세이빙 어카운트 중에서 연간 이자를 2% 주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5,000불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 4,000불은 3% 배당을 주는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분도 한 달에 2,000불을 쓰는데, 만약에 이 2,000불을 크레딧 카드 캐시백 1.5%를 주는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지출을 했다는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5,000불에서 이자를 2% 주니까 5,000불에서 2%를 곱하고 거기에서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 8불 33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4,000불을 3% 배당을 주는 스탁을 산다면은 4,000불 곱하기 3%, 여기에다 12개월을 나누면은 10불에 한 달 배당으로 받는 인컴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2,000불을 1.5% 캐시백을 주는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 생활비로 구입을 하거나 이런 지출을 썼을 때 2,000 곱하기 1.5%에서 30불에 그런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8불, 10불, 30불 이렇게 더하면은 거의 48불, 50불에 가까운 돈을 A라는 사람은 그냥 캐시를 쓰고 데비카드 썼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은 돈을 어디에 넣어놓고 무슨 용도로 아니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썼는가만 살짝 바꿨는데 한 달에 50불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로 들었던 세이빙 어카운트 2%, 그리고 스탁 디비던드 3%, 그리고 크레딧 카드 1.5%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든 게 과연 현실적인 건지, 아니 나는 뭐 주식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주식하면은 위험하잖아,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나는 아직 잘 안 쓰고 그냥 뭐 1% 캐시백 주던데 뭐 1.5%가
차이가 어떻게 나오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2%, 3%, 1.5%가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거를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은행들이 많이 있어요. 체이스, PNC, US뱅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9월 25일 9월 말을 기준으로 세이빙 어카운트에 주는 이자가 0.01%, 많으면 0.03, 0.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은행에다가 1년에 10,000불을 넣으면은 이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1년에 1불 아니면은 3불의 이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참 세이빙하기 동기부여도 안 되고 할 텐데, 근데 제가 2% 들었잖아요. 0.02도 아니고 2% 예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2.4%부터 1.9%까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은행들이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듣보 은행일 수도 있고 한 번도 못 보신 은행일 수도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은 FDIC Insured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FDIC Insured라는 뜻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만약에 은행이 뭐 부도가 났거나 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FDIC에서 최대 250K 즉 25만 불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은행들이 그냥 허접한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은행들이 2.4%에서 1.9%까지 이자를 준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는 제일 밑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내셔널 뱅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2.1%의 연이율을 줬었는데, 이게 지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1.9%까지 내려갔고요. 여기 있는 차트만 봐도 제가 2% 예를 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진 않은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탁 디비던드, 주식 배당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식을 모르더라도 이러한 예만 있다는 걸 지금 잘 들어주시면은 나중에 제가 주식에 대해서 배당 수익에 대해서 풀어나갈 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아시는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회사를 예를 들 텐데, 이 세 가지 회사의 공통점은 연간 배당률, 디비던드 일드가 3% 혹은 4%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5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세 개의 회사를 예를 들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의 통신회사 중에 하나인 버라이존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5년간 우상향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자, 왼쪽 밑에 보시면은 디비던드가 4.08%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배당을 증가했다는 그런 디비던드 그로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스탁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면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 것은 누구나 아는 코카콜라라는 기업입니다. 이 코카콜라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5년의 그래프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우상향 되고 있죠. 그리고 2.95%의 배당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56년 동안 배당을 늘려가고 있고요. 자, 이러한 회사들이 있다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회사는 세이빙 어카운트 할 때 얘기 드렸던 체이스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인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고 배당금이 평균 3%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3% 배당을 받는다는 느낌이 되게 허구적이고 되게 비현실적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보다 2%를 예를 들어도 되는 게, 여러 이제 메이저 뱅크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 보시면은 시티뱅크에서 나오는 더블 캐시라는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이 크레딧 카드는 2% 캐시백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1%를 받을 수 있고 페이를 할 때 1%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의 캐시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이스 프리덤 언리미티드라든지 다른 카드를 봤을 때 1.5% 캐시백을 주는 카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살짝 여담인데, 체이스를 보고 혹시 느끼는 거 있으신가요? 체이스 봤을 때 조금 혹시나 속으시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속는다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어요. 왜냐면은 체이스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으면은 앞에서 봤듯이 10,000불 넣었을 때 1불 줍니다. 1년에. 근데 기업이라는 체이스라는 기업, JP 모건이라는 기업은 만약에 10,000불을 투자하는 주주에게 연간 3%의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은 10,000불에 3%면 300불이죠. 어떤 사람은 10,000불 저축해서 1불 받고, 어떤 사람은 10,000불 투자해서 300불을 받고, 예를 든 건데,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이스 두 가지를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하셨나요?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면 케이스 1보다 케이스 2가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세이빙 어카운트 여태까지 나 0.01% 0.03% 받았네, 더 주는 거 알아봐야겠다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스탁에 대해서 관심 없었는데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여태까지 캐시만 쓰고 데비카드만 썼는데 저렇게 크레딧 카드 캐시백 주는 게 있으면은 한번 나도 써봐도 되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셔도 이 영상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 없는 게, 진짜 저와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축에 대해서 많이 시작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저축 가능 밸런스가 적으신 분들, 이제 막 저축을 해보시려는 분들이라면은 케이스 1과 2를 비교했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멈추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의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케이스 3에 있는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케이스 3입니다. 케이스 2랑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한꺼번에 케이스 3를 올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건 다 똑같고 monthly expense, 매달 한 달의 비용이 2,000불에서 1,900불로 줄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평소에 쓰는 돈이 2,000불인데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조금씩 아껴가지고 한 달에 쓰는 비용을 2,000불에서 1,900으로 줄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봐볼게요. 자, 5,000불 세이빙 어카운트와 4,000불 스탁에 넣어놓는 거는 당연히 똑같고요. 그리고 1.5% 캐시백을 주는 크레딧 카드를 썼을 때는 1900 곱하기 1.5% 하면은 28불 5센트가 남습니다. 물론 2000불을 썼을 때 30불을 주니까 1.5달러가 덜 받게 되지만, 자, 봤을 때 여러분들 46불 83을 얻죠. 그래도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100불을 줄였어요. 그러면은 저축 가능 밸런스, 월말의 밸런스가 146불 83센트가 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캐시를 쓰거나 그냥 데비카드만 쓰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크레딧이 되시거나 가능하신 분들은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킹 어카운트에만 돈이 다 있다면은 이 돈을 어디에다 분산시킬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축에 대한 초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축에 대해서 막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저축한 금액이나 지금 저축 가능한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어디다 놓느냐, 아니면은 크레딧 카드 몇 퍼센트 캐시백을 받으면서 비용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비용을 줄이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저축 가능 밸런스를 늘리는 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이면 초보일수록 우리가 초보임을 인정하고 가능하면 허리띠를 메고, 물론 사람이 너무 인색해지면 안 되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가면서 이 저축 가능 밸런스를 늘려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곳에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을 놓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투자할 때구나, 아니면 내가 저축할 때구나, 이것보다도 내가 지금 아껴야 되는구나, 내가 익스펜스를 줄여야 되는구나, 내가 인컴을 늘릴 수 있으면은 늘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채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인컴을 맥시마이즈하고 익스펜스를 미니마이즈하고, 그 후에 이 저축 가능 밸런스, 넷 인컴을 어떻게 유틸라이즈 하느냐가 우리가 올바른 재정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 첫 걸음,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 기대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